영국 런던의 한 고서 보관실에서 귀한 사진이 발견됐다. 100년 전 벽 안에 선교사가 촬영한 한국의 사찰로 현판에는 대장전이란 글자가 선명하다. 대장전은 8만 대장경을 인쇄한 인경본을 모신 전각으로 이 대장전이 있던 사진 속 사찰의 이름은 오세암이다. 내설악의 깊은 골짜기, 예부터 운둔의 성지로 불렸던 작은 암자. 지금은 잊힌 역사가 됐지만 부처의 가르침이 담긴 수장고이자 설악문학을 일군 문인들의 서고였던 천년절집. 이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오세암, 그 비밀의 산문이 열린다. 세상의 발길도 뜸해진 겨울의 끝자락. 높고 깊은 내설악의 산문으로 들어선 이가 있다. 백담 계곡의 천년고찰 백담사를 지나 해발 900여 미터의 만경대 아래 작은 절집 오세암으로의 여정을 시작한 배우 박상민.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지난 2년. (30년 차) 배우 박상민에게도 위로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 치유의 장소로 인연 깊은 겨울 설악을 찾아오게 된 것이다. 여기도 내설악이잖아요, 그죠? 예, 여긴 내설악이죠. 네. 확실히 산세가 틀리다. 이 골짜기마다 이렇게 다 걸어 있고. 백담사에서 만난 스님을 따라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되는 수렴동 계곡에 들어섰다. 지금이야 시절이 좋아져 접근도 쉽고 길도 평탄해졌지만 워낙 겨울이 길고 험준한 곳이라 제대로 아는 이가 드물었던 곳이 바로 이 내설악이다. 옛사람들이 설악을 은자의 산이라 불렀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백담사의 산내암자인 영시암이다. 여기가 영시암입니다. 예. 영시암은 김창업이라는 네. 스님은 아니었고 문인이 설악산에 들어와서 두 번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 않겠다. 속세와는 외떨어져 있으되 그 비경은 금강산과 견주기에 충분하니 당대 은자들이 숨어들어 신선처럼 살다 간 곳이 이 내설악이었던 것이다. 자, 이정표를 봅시다. 백담사. 갈림길에서 만난 오늘의 목적지 오세암. 이제부터 고행이 좀 시작될 겁니다. 출발하시죠. 2.5km. 그 옛날에 제가 영화 처음 찍었었을 때 당시 그 영화사에서 그 오세암이란 영화, 그 박철수 감독의 오세암을 찍었을 때 그때 올 기회가 있었는데 영화 촬영한다고 그때 바빠갖고 못 왔었는데 제가 작년 이맘때
딱 이맘때 오세암을 처음 왔었거든요. 그때 그 장모님이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좀 빨리 낫게 해주십사. 그다음 작년에 이렇게 겸사겸사해서 왔고 올해 또 한 해가 지나서 오세암이 생각나서 또 오게 됐습니다. 영시암에서 오세암까지는 2.5km 남짓. 와! 비교적 거리는 짧으나 가파른 오르막의 연속이라 녹록치 않은 구간이다. 정말 옛날 같지 않네. 아이고 힘들어. 더욱이 얼어붙은 겨울 산길은 한 발 떼기도 쉽지 않은데 설상가상, 시린 바람과 살을 내는 추위까지 더해져 산행은 그야말로 고행이 되어가고 있었다. 몸은 천근만근 숨이 턱까지 차오르던 그때 마침내 고지가 눈앞에 다가왔다. 반갑다. 반갑다. 장장 4시간 넘게 계속된 겨울 산행의 종착지이자 내설악 천혜의 은거지 오세암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예부터 산마루에 오래도록 눈이 덮이고 암석이 눈같이 희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설악. 그 내설악 가장 높은 만경대 아래 해발 800m 분지에 들어앉은 사찰 오세암. 산중 작은 암자지만 신라시대의 자작률사가 창건한 후 천년의 시간 동안 설악을 지켜온 곳이다. 입춘이 지났건만 설악이란 이름 뜻을 증명이라도 하듯 밤새 한방눈이 내렸다. 산마루마다 절집 전각마다 아름다운 눈꽃의 향연이 펼쳐진다. 이거 스님 잘 주무셨습니까? 아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예. 꿈결 같은 설국을 자랑하는 오세암에는 그 절경만큼이나 신비로운 창건설화가 전해진다.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예. 자작률사께서 이 위치를 정하신 이유는 꿈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서 동정암은 부처님의 4사리가 모셔진 곳이고 관세음보살님의 그 꿈, 현신을 친견하시고 이 위치에 설악산의 가슴 위치에 관음암이라고 여기 이름을 짓고 절을 지었습니다. 관음암. 고통으로부터 중생을 지켜주는 관세음 보살을 모신 암자. 이 관음전은 훗날 오세암으로 그 이름을 바꾸게 된다. 여기가 오세암이라는 이름이 있게 해준 오세 동자를 기리기 위해서 지어진 정각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설정선사가 오세 동자를 두고 월동 준비를 위해 산을 내려갔는데 정반대쪽. 폭설에 그만 발이 묶였다. 성령을 넘어서 이렇게 이듬해 봄이 돼서야 암자로 돌아왔는데 그 당시에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오세 동자를 관세음 보살이 보살펴 주었다고 한다. 그 영험한 기운과 자비 덕분일까? 오세암은 관음성지로 이름이 드높다. 관세음 보살의 너른 품처럼
이곳을 찾는 이들의 상처를 보듬고 마음을 위로하는 기도 도량이다. 그래서 많은 고승들이 주석했던 오세암. 이곳에서 득도했다 전하는 16세기 선승 보우선사는 오세암에 대한 시를 남기기도 했다. 오세암에 머물다. 한적한 곳. 암자는 겹겹 구름 속 본디 살인문도 없다네. 늦푸른 삼나무와 저녁 햇살 어린 국화라네. 서리 맞은 열매 떨어지고 스님은 여름 지난 옷을 꿰매나니 이 한적함이 내 옛 뜻이거늘. 돌아갈 길 있고 시 한 편 없네. 400여 년 전 고승이 노래했던 한적함 그대로 이 겨울 오세암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다. 이 겨울의 내설하기 정말 이 본연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 모습을 직접 제가 제 눈으로 보고 경험해 보고 싶었고, 이 겨울의 오세암 내려오는 전설 어떤 느낌이었을까 정말 직접 경험해 보고 싶어서 온, 그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오세동자의 동자전을 둘러본 뒤 발길이 향한 곳은 천진 관음보전이다. 천년 전 관음도량의 시작이자 오세동자의 전설을 잇게 한 관세음 보살을 모신 오세암의 중심. 오세암에서 이 법당이 가장 중요한 까닭은 비단 관세음 보살 때문만은 아니다. 바깥 세상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 이 자리는 오세암만의 특별한 전각이 있었던 곳이다.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을 보관했던 서가가 이곳에 존재했었다고 한다.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이 불법승 삼보의 법 팔만대장경의 인쇄본이 한질 모셔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인쇄본을 2층짜리 정각에, 여기가 원래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그 6.25 전쟁 당시에 소실이 돼서 지금 이렇게 단층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2층이었구나. 뭐 소실이 되고 그 불법승 삼보 중에 법 팔만대장경이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도 다 증거가 없어졌는데, 사라진 역사가 된 설악의 작은 암자 오세암과 팔만대장경과의 인연은 1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남 합천 가야산에 자리한 해인사. 부처님의 말씀, 즉 불법을 새겨놓은 팔만대장경을 소장하고 있어 법보사찰로 불리는 곳이다. 고려시대 몽골의 침략을 불심으로 극복하기 위해 제작된 팔만대장경. 장경판전은 대장경판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서고로 자연 통풍과 적절한 온도, 습도 조절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팔만대장경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불교 경전을 새긴 목판인 대장경판은 그 수가 81,258장에 달한다. 전체 글자 수는 약 5,200만 자. 전체 무게는 280톤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다. 단순히 기술만 또 있다고 해서 목판에 인쇄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고 있는 불교의 교리에 대한 이해가 완벽히 되어 있어야만.
방대한 분량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뛰어나 목판 인쇄술의 극치로 칭송받는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의 조성 목적 중 하나는 부처님 말씀을 책으로 편찬해 널리 유포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팔만대장경을 종이에 인쇄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인경이라 한다. 이 인경 작업은 조선시대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인경을 함에 있어서는 재원도 필요하고 국가의 의지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시대 인경을 했던 시대의 필요성도 들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어려운 상황에 특히 대장경이 만들어졌던 어려운 상황에 국난을 극복하는 의미처럼 다양하게 그 시절의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가장 기쁜 날이라든지 하는 날에 인경을 해서 그 곳에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1864년도에는 고종이 처음 즉위하였던 시절입니다. 그때 당시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은 어린 고종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폈던 시절이기도 한데 그때 당시에 조선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었다고 사료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1864년 조선의 새로운 왕이 즉위하자 평생을 경전보급에 진력했던 남호스님은 해인사에서 팔만대장경 인경본 제작에 돌입하게 된다. 해인사 고적 인성 대장경발에 의하면 당시 인경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모연하여 보시하는 마음이 샘처럼 솟아서 1년이 되지 않아 모은 재물이 1만 4천금이 모였고 한 달이 되지 않아 2질의 장경을 인경하였다. 발원 후 1년 만에 완성한 인경본은 각각 오대산과 설악산으로 향하게 되는데 설악의 봉안처로 선택된 곳이 바로 오세암이었다. 오대산 같은 경우에는 삼재가 없는 곳이라고 해서 조선 왕조실록이 보관되어 있던 곳이기도 하고 오세암의 실질적으로 사찰 규모는 굉장히 작지만 그 시절에도 굉장히 많은 불자들이 정성을 모아 기도를 했던 특히 관음 기도를 했던 곳으로서 오세암은 굉장히 유명한 사찰이기도 합니다. 1865년 6,000권에 달하는 인경본 2질이 완성되자 이를 각각 설악산과 오대산으로 운반하는 1,500리 대장정이 시작됐다. 인경본은 소나무 괴짝으로 만든 50개의 함에 나눠 넣고 소를 이용해 운반했다고 전한다. 운반 경로는 합천 해인사를 출발해 부산이나 포항에서 낙동강 백기를 이용한 뒤 동해안을 거쳐 강원도 내륙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머나먼 여정 끝에 인경본 한 질이 당도한 곳은 오대산 정멸보궁. 신라의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가져온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곳이다. 그럴 때 한국에서 가장 이렇게 좋은 곳, 명당이라 그럴까? 가장 이렇게 의미 있는 곳에 부처님 사리를 모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을 것이고, 그곳이 오대산 여기 원정 그 정멸보궁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똑같은 이유로 항상 그 신라 시대뿐만 아니고 고려 시대 때 그리고 조선 시대 때도 가장 국가적으로 가장 큰 보물이 생기면은 여기 오대산에 모셔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 오대산 정멸보궁에 봉안되어 있던 팔만대장경 인경본. 현재 월정사 성보박물관에는 150여 년 전 당시의 유물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앞에 보이는 이 경전을 보관했던 함, 요 같은 함이 39개가 보관되어 있고요. 이 안에 이제 책 수는 각각 다르지만 뭐 적게는 20책 이상에서 뭐 50책 이상까지도 이제 책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전체 지금 현재 박물관에서 이 39함에 이제 보관되어 있던 책 전체 수는 1454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시 인경본을 보관해 운반했던 함을 조심스럽게 열자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낸 대장경 인경본. (150년) 전에 제작된 경전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보존 상태가 훌륭하다. 부처님의 말씀을 마주하는 성스러운 시간. 인경본을 대하는 스님의 동작 하나하나가 조심스럽다. 이처럼 팔만대장경 인경본을 직접 친견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에겐 큰 공부이자 수양인 것이다. 5마디로 묶여져 있는 책이고 보관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100년 이전에 인경했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보관 상태가 좋고 저는 이게 스님의 입장에서 상당히 보는 것만 해도 감동적입니다. 장손문, 두냥 이렇게 뭐 시주를 하셨다 뭐 그렇게 그런 내용이 같아요. 한 권 한 권마다 그 시자 이름을 다 표시해가지고 그 시은에 그 감사하는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그 뭐 구절을 남기신 것 같아요. 보면은. 인경은 많은 인력과 재원이 필요했던 만큼 불심 깊은 이들의 보시와 공덕이 함께 만든 시대의 유산이다. 해인사에서 인쇄한 2질의 인경본 중 나머지 1질은 더욱 높고 험준한 설악으로 향하게 된다. 이로써 설악산에는 불교가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불, 법, 승, 3보를 완성하게 된다. 설악에 불, 법, 승, 3보가 태동한 것은 신라시대. 오대산 정멸보궁과 마찬가지로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가져온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정함에 봉안하게 된다. 3보 중 부처를 뜻하는 불을 갖추게 된 것이다. 설악에서 불법승 3보 중 수행자인 승가에 해당하는 사찰은 단연 백담사다. 내 설악의 깊은 오지임에도 불구하고 예부터 구름처럼 물처럼 떠도는 수행자들이 수행처로 삼았던 선불도량이었다. 그리고 150년 전 설악의 암자 오세암에 팔만대장경 인경본이 봉안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이 갖춰졌다. 이로써 설악은 명실상부한 불법승 3보가 갖추어졌다는 신앙적 믿음이 탄생하게 됐다. 아마도 그 일을 전체적으로 주관하신 남오영기 대사, 그 남오 스님의 어떤 개인적인 원력, 그리고 이 설악산이라고 하는 곳이 갖고 있는 사리신앙과 어떤 법보신앙과의 연계성,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중시해서 이 오세암에 모시고 싶었던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제 또 하나는 그 소중본이기 때문에 대장경 인출본과 같은 소중본들은 아주 깊숙이 간직하고 싶은 이제 그런 원력들이 또 작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조선왕조실록 사고를 아주 외부의 세력에 이렇게 이제 노출되지 않는 곳에
보존하고 싶어 했던 것처럼 아마도 그런 부분들도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소중본이기에 설악 높은 곳에 봉안했건만 전쟁의 화마를 비껴가진 못했다.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오세암은 모두 전소되었고 팔만대장경 또한 함께 타버렸다고 한다. 지금의 오세암은 6.25 전쟁 후에 중창한 것이다. 천진 관음보전 계단 입구에 있는 소맷돌이 인경본을 운반했던 소를 기리는 것으로 추정되나 그 시기와 배경은 알 수 없다. 이제 옛 문헌의 기록으로만 존재할 뿐 이곳에 인경본이 있었다는 것도 인경본을 보관하는 정각이 있었다는 사실도 모두 묻혀버리고 말았다. 오세암의 팔만대장경 인경본 봉안. 그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가 발견됐다. 뜻밖의 만남이 이루어진 곳은 오세암에서 2억 마일리 떨어진 영국이었다. 수도 런던에 위치한 대영 제국 왕립 아시아 학회 RSA. 2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곳은 동양의 문학과 예술 그리고 과학에 대한 연구를 위해 설립된 영국 최초의 왕립 학술 단체다. 1900년에 RSA는 당시 한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을 주축으로 한국 지부를 결성한다. 한국 사회 전반을 연구하고 그 내용을 논문과 출판물의 형태로 꾸준히 발행해왔다. So the RAS is a learned society that was founded in 1823 to promote the study of the histories and cultures of the countries of Asia. So the Korea in Britain in the 19th century there was very limited knowledge about Korea. It was a country that seemed quite remote and isolated to outsiders. RSA 한국 지부에서는 조선이란 잡지를 발간했는데 여기에 설악산 여행기라는 제목의 기행문이 실렸다. 1923년 찰스 헌트 신부가 쓴 이 글에는 설악산과 인제군의 한글 표기까지 세심하게 기록돼 있다. Charles Hunt was in Korea for most of the time between 1915 and 1950. Charles Hunt was asked about the history of Korean Buddhism. This had been a subject of great interest to Protestant missionaries who wanted to understand the special history of Korean Buddhism and how Buddhism in other countries in East Asia and to understand its special role in Korean life. Describing his trip to Seorak-san and his visit to the monastery at Oseam. 1923년 6월 오세암을 방문한 찰스 헌트 신부는 귀중한 2장의 사진을 남겼다. 한 장은 스님들의 사진이다. 67명의 젊은 스님들이 거처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절집의 규모가 작지 않았음을 짐작해 한다. 다른 한 장은 대장경을 보관한 정각인 대장전을 찍은 것으로 100년 전만 해도 오세암에 대장경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Climbed up the hillside, leaving the stream, past Wongmengyam, where in the valley we found quantities of the flower called curd de Notre Dame, and reached Oseam, the shrine of the 5-year-old child, about 1 p.m.
This monastery is situated at 3,200 feet in a magnificent amphitheatre, a charming monastery with 8 to 10 monks, including some cheery old ones. A two-storied monastery, the upper story containing a good collection 대장경 인경본이 봉인되고 40년 뒤인 1905년 백담사에서 출가한 한 스님이 오세암에 머물며 경전 공부와 수행에 몰두한다. 찰스 헌트 신부의 사진에 의하면 1923년까지 대장전이 건재했으니 그 스님 또한 당시 대장전 서가에서 인경본을 접했을 것이다. 그가 바로 만해 한용운이다. 만해는 백담사로 출가해서 사내암자인 오세암에서 정진을 합니다. 만해는 거기서 이제 불교의 팔만대장경을 다 독파한 거예요. 거기서 아주 그래서 그 팔만대장경을 아주 종행으로 읽으면서 만해는 그 불교의 그 교리 체계라든가 사상 체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익히게 된 거예요. 이후 1914년에 만해는 통도사에서 팔만대장경을 열람하고 대장경의 핵심을 정리한 불교대전을 편찬한다. 이 불교대전을 세상에 내놓게 된 씨앗이 오세암의 팔만대장경이었을 개연성이 높다. 오세암은 생육신 중의 한 사람인 매월당 김시습이 출가한 곳이기도 하다. 만해는 1925년 오세암에 머물며 김시습이 오세암에서 주석한 시편담 요해를 보고 자신만의 해석을 다른 주석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같은 해 만해 문학의 정수로 손꼽히는 님의 침묵을 오세암에서 탈고하고 이듬해 출판한다. 만해에게 오세암은 창작의 서가였던 것이다. 오묘한 선의 세계를 표현하는 그 시편담 주해라는 책을 오세암에서 남기게 되고요. 또 그 뒤를 이어서 불멸의 고전이었던 그 님의 침묵을 오세암에서 탈고합니다. 그래서 만해의 정신의 고향은 설악의 오세암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접근이 용이하지 않죠. 워낙 깊은 산중에 있기 때문에 또 높은 산중에 있기 때문에 또 연구자들도 이 오세암에 1865년에 해인사 장경 인출본이 봉안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만해 스님이 그것을 열람했을 가능성,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잘 하고 있지 못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세암에 그 해인사 장경 인출본이 봉안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만해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이 새롭게 알려짐으로 해서 19세기 후반, 20세기 전반기의 어떤 불교사적인 또 일반사적인 의미가 상당히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게 되고 또 그 인식이 널리 확대되면서 뭔가 그 시대 역사를 이해하는 또 그 시대 인물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가위에 덮이기 시작한 눈이 하지가 이르러서야 녹는다는 설악의 긴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다.
만물이 깨어나자 태고적 비경을 드러내는 수렴동 계곡을 넘어 다시 내설악의 깊은 곳으로 발길을 옮긴다. 전란으로 보물이자 유산인 팔만대장경을 잃었다. 은자들과 만해가 꽃피운 설악 문학도 옛 명성을 기억하는 이도 드물다. 그럼에도 천년절집 오세암이 설악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오늘도 믿음의 발길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 때문일 것이다. 한적하다 못해 고요한 암자가 1년 중 가장 분주해지는 시간을 맞았다.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이다. 지난 2021년도에 부처님 오신 날은 여느 때와 달리 특별했다. 본디 세상의 발길이 뜸한 오세암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더욱더 산문을 닫아 걸었다. 그 오랜 침묵을 깨고 오세암이 세상을 향해 문을 연 것이다. 편리하고 빠른 것이 넘쳐나는 세상이건만 오세암으로 가는 길은 느리고 불편하다. 백담사에서 6km, 꼬박 10리가 넘는 험준한 산길을 오로지 자신의 의지로 몸을 움직여야만 가 닿을 수 있는 곳이다. 오세암은 어떤 곳이기에 신도들은 고행을 마다하지 않는 것일까? 오세암은 그래도 관세음보살님 성지라서 이제 우리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마음 먹고 진짜 간절한 바람을 갖고 그래서 여기를 꼭 찾게 되는데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게 사찰에 올 때는 굉장히 몸이 가벼워집니다. 예, 저는 그런 거로서 제가 오고 뭐 누가 이제 저는 도반도 없고 항상 혼자 나서서 혼자 오기 때문에 밑에 딱 들어서면 이 산에 딱 들어서면 밑에서부터 마음 수행을 해가면서 제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생활을 합니다. 어려서 5살 동자가 여기에서 그래도 관음보살님의 자비로 살았던, 그러니까 그래서 건립이 됐던 절이기 때문에 그 오세암과 그 다음에 만해 한용우 선생님의 님의 침묵 같이 좀 되짚어 보면서 왔습니다. 많은 경전과 서책을 품었던 비밀의 서가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 담겨있던 가르침과 작품들은 이곳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언제든 찾아오면 관세음보살의 너른 품으로 안아주고 부처의 지혜와 신비한 전설 그리고 아름다운 시를 들려주는 곳. 시대를 뛰어넘는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있어 사람들은 일부러 이 높고 외진 곳을 찾는지도 모른다. 신도들은 오세암만의 특별함을 애정하는 시로서 이야기한다. 오세동자의 예터 김창흡. 동쪽 염험하고 맑은 곳에
아름다운 풍경 바둑판처럼 널려 있다. 내가 갈 길 아직 반도 되지 않았는데 한 발길마다 배고픔을 잊게 한다. 경사스런 구름이 아침마다 머리를 씻어주고 화려한 그늘이 밤의 옷에 펼쳐진다. 산이 높은데 시냇물은 어찌 그리 깊게 흐르나 날이 지니 구름이 더욱 빨리 흐른다. 저희는 내설악 양양이 고향인데 설악산을 그렇게 많이 넘었는데도 이쪽 인제 쪽 내설악은 아마 처음 제가 이제 올라가는 거라서 예, 이쪽은 처음입니다. 올라오시면서 느낌 어떠셨어요? 올라서 느낌요? 너무 좋죠. 저는 항상 이거 뭐 오삼도 그렇고 다른 절도 그렇고 항상 그 집에서 내가 오늘 내일 절에 간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순간부터 그나마 그래도 뭐 일반 평상시에는 조금 그거 하더라도 마음에 좀 그가 되는 것 같아요. 좀 정화가 되고 올라오면서 뭐 요 순간만이라도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좀 어떻게 내 자신에 대해 돌아보고 좀 새로운 걸 하고 옷같이 아름다운 봉우리 면면이 새로운데 신령스러운 기운 이곳에 가득하다. 인간 세계의 길은 끝없는 폭포에 끊어져 있고 동쪽으로 유람온 것이 사물 구경함과 같음이 잠복 괴이한데 하룻밤 머무는 것도 신선의 인연임을 확실히 알겠노라.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만나는 것이 참 뭐 약속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우연히 만났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또 이런 살아가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만나려고 해도 억지로 만나려고 해도 인연이 되지 않는데 오늘도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아무 거 없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죠? 그때 이런 게 살아가면서 이 삶의 우리 자체가 아니긴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보았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절을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절집에서는 비질도 수행이다. 쌓인 눈을 치우듯 깨끗하게 내 마음을 닦는 일. 아유, 많이 쌓였네. 짧지만 산사에서의 하루를 보낸 그의 마음이 궁금하다. 이렇게 춥고 이 고생스러울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마음은 굉장히 따뜻했던 그런 하루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올라오는 내내 너무 춥고 이 고생스러웠지만은 막상 이 하룻밤을 보내는데 이 오세동자가 어떻게 이 추운 한겨울을 무탈하게 보낼 수 있었는지, 이 오삼의 이 암자들 이렇게 딱 형세를 보니까 가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삼이 어찌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시와 문학이 탄생될 수 있었겠는지 가히 좀 짐작이 가는 이런 아주 아름다운 암자라고 전 이렇게 미뤄 짐작이 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르막도 마다하지 않았기에. 그 어떤 영화보다도 극적이고 감동적이었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시간. 아름다운 설화와 불법을 간직한 지혜의 성지. 그 자비의 언어가 시가 되고 문학이 되었던 천년 서가. 긴 겨울을 잊고 다시 세상을 향해 산문을 연 오세암. 설악만경대 아래 작은 절집은 오늘도 시가 필요한 이들과 위로가 그리운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